안녕하세요. 달빛 단연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현대 중국 상한론 연구에서 8대 대가로 손꼽히는 이국소 교수께서 직접 상한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섯 번째 주제로 상한론이 갖고 있는 시대성, 시대적인 한계와 시대적인 특징 등을 알아야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시죠. 상한론이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나라 말기예요. 그때의 명사 또는 그 당시의 수로, 그 당시의 풍속이나 습관, 문화 수준 모두 현재와는 다르죠. 만약 현대의 눈높이로 그 고대의 저작들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필연히 문제가 백출할 것이다. 즉 수많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고대 2000년 전의 책을 갖다가 지금의 시각에서, 지금의 시야에서 본다면 그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할 때 식욕이 정상이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한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시, 능이 식사할 수 있다, 이게 식욕이 정상이란 얘기다. 우리가 요즘 말로 식욕이 항진하다, 식욕이 항진하다고 할 때 상한론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약구 싼지, 소화가 잘 돼서 쉽게 배고프다, 이 말이 요즘 말로 식욕이 항진한 것이다. 우리가 말할 때 소변량이 정상이다, 요즘에 소변이 정상이다 라고 할 때 소변량이, 상한론에서는 그냥 소변리라고, 소변이 잘 나온다고 했다. 또는 샤변 즉커, 소변 뭐 문제 없어. 또 우리가 말할 때 현재 우리 현대언어로 대변이 정상이라고 할 때 상한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변잉, 대변이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분이 말하는 따변잉, 대변이 경하다, 이게 우리는 대변이 딱딱하고 뭉친 걸로 보는데요, 이 이국서 교수의 해석은 뭡니까? 대변이 이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상한론을 읽을 때 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상한론을 협의의 상한으로 이해해. 협의의 상한. 예. 이는 삐에카에 무엇을 제껴둔, 무엇을 고려하지 않은, 뭐를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한론을 본 것이다. 실은 상한론 안에는 온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탕, 백호탕, 온병을 치료하는 약 처방들이 아닌가. 계지, 월비, 이탕, 이거 신령 해표제가 아닌가. 뿌고 여의 시다 짜이친, 시대가 앞으로 전진하는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온병학설 또한 점차 초급 단계의 상한론의 초급 단계라고 하면 고급 단계로 이루어져서 완전하지 않은 단계에서 완전한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최후로 결국은 뭐냐면 상한론을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의 학문, 새로운 학문으로 눈에 띄기, 상한론하고 뜻이, 상한 하장즈장, 상한 부장 온병스, 상한이 상한을만 강의하고 온병은 강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협의의 상한으로 쉽게 이해하지만 이거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모를 거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한 속에 온병이 이미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2000년 아니냐. 그 불완전한 온병학 이론서부터 점차 온병학 이론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으로 성립이 됐는데,
이것이 쉬엔다. 눈에 띄게 뭐예요? 상한론이 마치도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온병이 완벽되고 나니까 상한을 보면 이거 상한은 완전히 뭐 상한만 온병은 강의 안 했나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협의의 상한을 보게 되는데 이건 시대성을 고려하자는 거다. 다시 이런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론을 이해한 예들을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예전에 나한테 말하기를 고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의 최후의 단계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6병 중에. 그래서 외간병 중에 위험한 시기다. 이 고름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리 삐엔 농시에 하리 설사하면서 변이 피고름이 섞여 나온다. 이거는 고름의 아주 위험한 증세 등 아주 위급 고름 중에서 위험한 증세다. 라고 그 중에 하나다라. 현대 임상상에서 뭐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냐면 중독성 이 중독성 이지를 말한다. 그래서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 대변 중에 고름세포, 적혈구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고름병의 하리가 설사가 농협 피고름이 섞였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런 상황이 되면 사망에 가까운 위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상한론을 확실히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상한론이 확실히 위대한 정말 위대한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론에 피고름이 섞인 설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대어로 중독성 이지를 갖다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면 그 변 속에 뭐가 있냐 고름세포도 있고 적혈구 등들도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때 확실히 위험한 아주 굉장히 위급한 증세인데 상한론이 확실히 이를 보아서 굉장히 위대하다. 현재 현미경으로밖에 안 보는까지 보았다. 2000년 전에 이런 얘기. 이렇게 탐봉의 상한론을 전승하는데 타의 부치하당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상한론이 중위의 경전인고 보고이면 틀림이 없고 이거는 당연히 이상한 말이 아니다. 단 중경 할아버지 시대에는 단지 육안으로 본 것이다. 육안으로 현미경으로 본 게 아니다. 그때 현미경 없었다. 어떻게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피고름을 보았겠는가? 고름변의 하리 농열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고름편 중에 고리라고 하는 것에 관한 해석이 단락이 적지 않게 나와요. 고리라는 말이에요. 고름평에는. 그럼 이 거리라는 글자가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냐? 그 논중에 명백하게 말하기를 골자 소주니렁이야. 이때 이 거리라는 뜻을 장진국 할아버지 본인이 쓰기를 사지가 차가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니령 즉 사지 끝서부터 중심을 향해서 차가워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고름편 중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족이 말단부터 차가워 들어오는 것 외에도 응당 뭘 포함해야 되냐면 경련과 추측, 지관하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 또는 혼부지런, 정신이 혼절돼서 혼수 상태인 것도 포함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련의 고름 관병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옳은가? 근데 중위의 식간이 습관성으로 경련하고 초추, 지관하는 것들은 모두 고름 관의 범위 속에 속해요. 그렇게는 이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주관하고 원병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우리가 말하는 한대의 상한론에서는
부시 현대의 상한론이래. 아니다. 한대의 상한론이다. 한대에 썼다는 걸 기억해라. 한나라 때. 껑 부시 시엔따에도 더욱이나 현대에 우리가 확정지은 완성시키는 원병학은 더욱 아니다. 중경시대의 상한론. 그때 경련이 일어나고 고라고 주간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예를 들면 그때 뭐는 순위모추왕 혼수 상태로 침상을 더듬어요. 티얼뿌알 깜짝깜짝 놀라면서 불안한 등. 또 어디에 나오냐면 양명편에 나온다. 이건 양명병이다. 고름병이 아니다.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상한론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양명편에서 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한론 속에서는. 그 다음에 또 상한 유기를 한 경으로 봤다. 유기를 한 체계로. 이것은 뭐예요? 티시에나 고대 사람들이 질병의 관찰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이해와 같은 것을 이런 방법을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 하루마다 한 경락씩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병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경락에 육경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경을 거쳐서 유기를 한 경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방법에 주의를 한다. 다른 상한론을 학습할 때 응당 뭐예요? 그 중에 도리를 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루마다 한 경락씩 간다고 표현했을까? 그 중에 도리가 어떤 이치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또 그냥 이건 뭐 미신 같은 얘기하고 반드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루에 한 경락 그런 말도 있지만 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경락씩 옮겨가서 육경을 간다고 보았는가라는 것을 관찰 방법에 관한 고대 사람들의 관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중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 깊은 의미가 있는지, 뜻이 있는지. 또 환약으로 환약으로 내려보낸다. 하법을 쓴다. 또는 더운 걸로 이렇게 훈제한다. 또는 찬물을 뿌려준다 등. 또 모두가 응당 시대상을 고려해서 분석해. 시대적인 한계를 장점을 특징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된다. 우리 현대 의료 수준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고대 사람들이 이거야 하면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해해야 그때 우리의 진정한 상한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수준으로 봐갖고 우리 현대 수준으로 이해가지고 하지 말고 고대 사람의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아야만 진정한 상한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반드시 고려해서 책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상한론 학습 방법은 이상 내가 말한 5가지 이외에도 몇 개 이제 잡다한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또 그래서 앞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잡다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혹은 빠진 것들도 있어요. 내가 상한론 공부할 때 꼭 넣었으면 것. 여기서 이제 보충하고 또 뺄 건 빼겠어요. 자, 그런 몇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병의 오환, 위기가 우리 몸의 분육을 따뜻하게 데피지 못해서 오한이 난 거다. 이런 썰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썰이냐면 황원위의 태양병을 해석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한론 선독에도 이 말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황원의 해석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황원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죠.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게 중국의 선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교과서거든요. 하니까 교과서에 이게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다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 내용으로. 단시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분육을 우리 몸의 체피의 살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서 오한이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발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태양병의 발열은 그럼 어떻게 나요? 오한 발열인데 그럼 발열은 어떻게 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후어 이 파러 이미 열이 났거나 혹은 아직 열이 났거나 필히 오한이 있고 몸에 통증이 있고 구역질을 하게 돼요. 이런 맥은 음양이 모두 기난자예요. 이를 일러 상한이라고 한다. 근데 상한론 선독 이 사람이 문제는 교과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말하네. 상한론 선독에 말하기를 뿌간이 웨이파러 뿌간 이미 열이 났건 아직 열이 났건 불구하고 불구한 관여하지 말고 어떻든 간에 단지 맥이 음양맥이 모두 북이 나면 이게 타양상한이다 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원문은 어떻게 해요? 음양맥이 모두 기난자가 됐는데 여기 북이는 부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독에서 말하기를 교과서에서 말해봐라. 맥이 음양이 모두 기난자를 맥이 음양이 모두 북이난자로 바꿔서 선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한 학자로서 왜 이거 쉐죠? 최소한도의 그 연구 태도, 연구 자세조차도 잃어버린다. 왜 어떻게 원문을 임의로 개변했냐? 논거 없이. 그래서 문제점 하나는 이건 상한론 학습의 태도. 원문은 없는 대로 쓰고 자기 주석이나 해석을 할 것이지 원문을 바꿔서 고쳐서 넣으면 어떡하냐? 교과서의 것도. 또한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게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논리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는. 이 상한론 중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양부저 러즈파 맥이 부한 자는 바로 양부라고 했다. 음양맥이 이미 북이 나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매여 발열이 안 난다. 양맥이 부맥인 자는 열이 스스로 난다고 돼 있다. 근데 앞에 뿌간이 이미 열이 났건 안 나건 같건 그러면 어떻게 열이 안 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양부가 있으면 이 부맥이라면 당연히 열이 났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것들 이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기는 이 얘기는 꼭 넘어가고 싶다. 나름의 의견들이 많은 분이시죠.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6가지 방면에서 이제 상한론을 연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론 이분께서는 어떻게 결론 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